파트 5. 관독. 관점을 갖고 있다.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는 않는다네. 셜록 홈스. 생각의 탄생에서는 명백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사물이 중요한 특질과 기능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과 예술작품, 불후의 과학이론, 공학적 발명을 이루어내는 일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관독이 바로 그 일들을 도와줄 것이다. 챕터 1. 본다는 것. 객관적 관찰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 미셸 루트 번스타인. 그녀가 본 것. 키케로는 텍스트를 듣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볼 때 더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다면서 시각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하다고 치켜세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눈을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력을 지식을 획득하는 감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두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본다는 것은 확실성, 명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1984년 7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앨론 대학에 다니는 22세의 제니퍼 톰스는 학교에서 약 8km 떨어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인기척에 눈을 뜨자 침실에 어떤 흑인이 들어와 그녀를 칼로 위협하고 강간했다. 강한 정신력을 가졌던 그녀는 강간을 당하는 30분 동안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다. 먼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칼을 치우면 안정되어 더 잘 느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범인은 칼을 치웠다. 동시에 그녀는 범인의 얼굴을 더 잘 보기 위해 계속 불을 켰는데 범인은 그때마다 불을 켜지 말라고 했지만 부드럽게 변한 그녀의 태도에 휘말려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이때 제니퍼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보고 완전히 외웠고 이후 범인에게 잠시 음료수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뒷문으로 뛰어나가 탈출했다. 같은 날 밤 근처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제니퍼의 증언을 기초로 몽타주를 만들었고 제니퍼는 6명의 용의자 중에서 범인을 정확하게 가려냈다. 그녀의 증언 이외에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니퍼는 일관되게 사진과 목소리를 골라냈고 범인인 코튼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기에 배심원들에게는 제니퍼가 설득력 있는 증인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코튼은 종신형을 받게 된다. 그로부터 2년 후 바비 풀이라는 죄수가 제니퍼를 강간한 사람은 코튼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감옥에서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코튼은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제니퍼는 바비 풀을 보고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전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군더더기 없이 명확한 대답이었다. 결국 코튼은 변함없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사건 발생 10년 후 한 변호사가 코튼의 무죄를 주장하며 로널드 코튼, 바비 풀, 제니퍼 톰슨의 DNA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제니퍼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DNA 검사 결과 범인은 로널드 코튼이 아니라 바비 풀이었다. 제니퍼는 그토록 자신만만했건만 완전히 다른 사람을 강간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DNA 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오판 중 약 70%가 목격자의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다. 이후 석방되고 보상금을 받은 로널드 코트는 많은 곳을 돌며 제니퍼 톰슨과 함께 잘못된 유죄 판결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본 것. 2015년 6월 1일 신시내티 레즈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7회에 3대2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왼손 타자인 조이 보토가 타석에 들어섰다. 보토는 초구 스트라이크에 스윙을 하지 않았다. 2구째에는 볼을 침착하게 골라내고 3구 스트라이크는 헛스윙을 하고 4구는 파울로 걷어내고 5구에는 볼을 잘 골라내 투 스트라이크 투볼의 상황이 되었다. 6구째 투수의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가라앉자 심판이 볼을 외쳤다. 보토는 방망이를 던지고 1루 베이스로 천천히 달려갔다. 신시내티 홈 관중은 포볼을 얻으며 진루한 보토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고 방송 중계진은 박빙의 순간에 꿀같은 포볼이라고 떠들어댔다. 상대편 벤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고심했다. 신시내티는 보토의 진루 후에 그 여선을 몰아 7회에 4대2로 달아났고 결국 이 게임에서 8대2로 승리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가?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이 보토는 포볼이 아니라 3볼 상황에서 진루한 것이다. 그러나 조이 보토뿐 아니라 투수 및 포수, 방송 중계진, 상대편, 관중들 모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야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놓친 포볼 하나로 경기의 향방이 결정나버린 것이다. 대중이 본 것. 1963년 5월 3일 마틴 루터킹 목사와 활동가들이 인종차별주의자와 맞섰던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인종차별 반대 행진이 있었다. AP통신의 사진작가인 빌 허드슨이 사진을 찍었고 다음날 뉴욕타임스 1면에 실린 뒤 미국 전역이 이 사진으로 들끓었다. 당시 마틴 루터킹과 인권운동가들은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법과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버밍햄은 그 중심이었다. 사진을 보면 흑인 청년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맹견과 그의 멱살을 잡은 백인 경찰을 향해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 그의 모습은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떠올리게 했고 미국인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의회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시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한 장의 위력은 실로 위대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인 고등학교 2학년인 월터 게지더는 인종차별 반대 행진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집안은 버밍햄과 애틀랜타에서 킹 목사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던 신문사 2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매우 보수적인 집안 출신인 월터는 인종차별주의 반대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저 방과 후에 행진을 구경하러 나왔을 뿐이었다. 경찰견들이 우연히 게지던에게 달려들자 백인 경찰관들이 개를 떼어내려고 하던 차에 사진이 찍혔던 것이다. 게지던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셰퍼드의 덕을 차서 부러뜨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제니퍼, 보토, 게지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는 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사실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보는 것만큼 객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문이 제기되어도 내가 봤는데?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불식된다. 하지만 제니퍼는 자신의 시력을 너무 믿었다. 어둠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며 상대방이 흑인이라면 더 그럴지도 모른다. 조이 보토는 리그의 포볼 왕을 몇 번이나 수상했기에 구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착각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닐까? 흑인에 대한 차별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였고 버밍햄이 차별 반대 운동의 주요 무대였다는 생각이 게지던의 사진을 왜곡해서 보게 하지는 않았을까?